예,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나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찰전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마찰전기의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대전이라든지요, 그리고 대전체, 그리고 대전열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찰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양전하의 경우에는 이동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음전하의 경우 이동이 되어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요 플러스 전기를 띠는 물체라든지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물체들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요. 뭐 굉장히 단순하긴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풍선이 있습니다. 고무풍선이라고 해볼게요. 이 고무풍선에요. 털가죽으로 문지릅니다. 두 개를 문지르게 되면요. 마찰 전기가 형성이 되겠죠. 이때 털가죽의 경우에는요. 대전열 중에서도 플러스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전하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요. 바로 털가죽에서요. 고무풍선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무풍선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털가죽의 경우에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그리고 결국 둘 사이에서는 무엇이 형성이 될까요? 바로 인력이라는 게 형성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정전기 유도입니다. 우리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정전기 유도 현상 할 때 이때 유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전기 유도라고 할 때요. 요 유도는요. 따라간다는 뜻이죠. 보통. 따라간다.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따라가서 만들어지는 정전기를 갖다가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조금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막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막대가 있는데 요 유리막대에 아무런 것도 가하지 않았다면요. 요 유리막대에는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골고루 있을 겁니다. 한번 골고루 그려볼게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골고루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가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털가죽으로 문지른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까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찰 전기에 의해서요. 이 에보나이트 막대는 무슨 전기를 띠냐면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절대로 무엇이 아니냐면요. 붙이지는 않습니다. 띄우는 거예요. 띄우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전하에 의해서요. 유리막대가 인력과 청력을 띠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플러스 전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는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면요. 양전하는요. 물질 그 자체입니다.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요. 무엇만이 움직이게 되냐면요. 바로 마이너스 전하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 전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청력에 의해서 모두 다 지금 우리 그림으로는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될 거냐면요. 플러스 전하는요. 어떻게 그대로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들은 끝으로 몰리게 되겠죠. 지금. 그림은 조금 대충 그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이 유리막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가 가득한 상태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오른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전하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기를 띠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무엇에 의해서요?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에 의해서 무엇이 됐다? 전기가 유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고요.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조금 더 단계를 높여볼게요. 자,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에보나이트 막대를 하나 준비하고요. 그리고 유리 막대도 역시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금속 굴을 하나 이렇게 실에 매달아 볼게요. 자, 이때 제가 이제 기호로 좀 써보겠습니다. 여기를 A라고 하고요. B, C. 자, 금속구의 왼쪽 부분을 D,
오른쪽 부분을 E라고 했을 때요. 자, 에보나이트 막대를요, 털가죽으로 문질렀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전하를 띠게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유리 막대 또는 플라스틱 막대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플라스틱 막대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어떻게? 청력에 의해서 C 쪽으로 몰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B에 있는 부분은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C 쪽에는 마이너스들이 이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것과 동시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금속 구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골고루 있었는데 이 마이너스 전하들이요, C 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전하 때문에 어느 쪽으로? E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D 쪽에는 무엇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플러스가 많게 되고요. 이쪽에는 마이너스가 많게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이 둘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인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금속구가 가까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부분입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요, 나오는 것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바로 검전기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검전기는요, 그림이 이제 보통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요렇게 유리병에 요렇게 감싸져 있는데요. 요렇게 되어 있을 때요,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그린 겁니다. 검전기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검전기의 명칭에서 요 윗부분을 갖다가 금속판이라고 합니다. 금속판이라고 하고요. 또는 교과서에 따라서 금속구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속구라고 나와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요 부분이요, 판이 아니고요, 공으로 된 게 있어요. 이렇게 공으로요. 요런 경우에 이제 금속구라고 부르는 거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요 중간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요, 금속막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쪽 끝부분에 있는 걸 금속박이라고 합니다. 금속박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요, 정말 쉽게 움직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유리병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리병으로 감싸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요, 검전기의 역할입니다. 자, 아래쪽에 좀 써볼게요. 검전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검전기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는 건데요. 검전기가 하는 일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전하 또는 뭐 전기라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전하가 있느냐 없느냐, 전하의 유무, 내가 전기를 띠고 있느냐 띠고 있지 않느냐 가지고 있는 게. 두 번째는요, 전하의 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기가 많냐 적냐. 근데 제가 요 비워놨죠?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전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플러스 전기인지 마이너스 전기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개씩 알아볼게요. 요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검전기가 과연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자, 이때요, 자, 요 부분 다시 가볼게요. 요 부분에서요, 제가 유리병 부분은 빼고요, 어느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그릴 거냐면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검전기가 있습니다. 검전기가 있는데요, 요 검전기에서요, 이 검전기도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는 골고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플러스도 골고루 그리고요, 마이너스도 이제 골고루 그려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도 이렇게 골고루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요 상태일 때요, 요 상태를 먼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요 부분은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골고루 있기 때문에요, 전기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중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부분도 중성이겠죠. 그러면요, 둘 사이에는요, 인력이나 청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림으로 정확히 그리면요, 이렇게 거의 가까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냥 축 처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앞쪽 거 지우고요. 자, 마이너스도 같이 지워졌네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을 때요. 제가 어떠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게 바로 검전기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붙이면 안 됩니다. 가까이만 가져가는데요. 아무런 전기가 없는 상태라면요. 아무런 일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전하들이요. 무엇에 의해서? 이것과의 청력에 의해서요. 가장 먼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이때 가장 먼 곳은 어딜까요? 바로 제일 아래쪽이 됩니다. 이쪽으로 몰리게 돼요. 당연히 이쪽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네들은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어디서요? 금속 판에서요.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전자가요? 금속 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그러면 둘 사이에는 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서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내가 플러스 전하를 가까이 가져갔다고 해볼게요. 플러스 전하입니다. 플러스 전하를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래쪽입니다. 요 부분 아래쪽에 있는 금속 박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마이너스 전하들이 어떻게 될까? 인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오겠죠. 이제는요, 금속 박에서 금속 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금속 박은요,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많게 될 거고요. 역시나 어떻게 됩니까? 두 개는 청력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즉 내가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요, 금속 박은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요. 상대적으로 만약 내가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가까이 가져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벌어지겠죠. 바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의 유무를 알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전하의 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인데 내가 자석을 강한 것을 쓰면요, 클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붙겠지만요, 자석이 약한 거라면요, 적게 붙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물체가요, 전기를 강하게 띠고 있다면요, 아래쪽에 있는 전자를 마이너스 음전하를요, 잘 끌어당겨 오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쪽 부분요,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약하게 갖고 있다면요, 적게 벌어질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많이 벌어졌다면요, 양이 많구나. 적게 벌어졌으면 양이 적구나를 알 수 있어요. 다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이 벌어졌으면은 얼마만큼 절대적인 값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무엇밖에 없냐면요, 상대적인 양 말고는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많다, 무엇이 무엇보다 적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지만요, 우리가 얼만큼 많다, 얼만큼 적다는 알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죠. 전하의 종류입니다. 여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요, 플러스 전기를 띠는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지, 이게 시험 문제 종종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전기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검전기가 있습니다. 검전기에요, 플러스 전하도 골고루 있고요. 지금 이렇게 플러스 전하도 골고루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도 골고루 있습니다. 그림을 조금 알아보기 힘들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금속 박은요, 지금요, 오므라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검전기를 그대로 두고요, 내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역시나 플러스 전하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들은 어떻게 됩니까? 청력에 의해서 금속 판에서 금속 박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벌어지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 물체는 가까이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림이랑 다를 건 없지만요, 이 상태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갑니다. 이때 가까이 가져갈 때요, 근처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요, 붙입니다. 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마이너스 전하들이요, 금속 판에서 금속 박으로 간 이유는요, 청력에 의해서 이동을 한 거예요. 청력력. 그런데 지금 손가락을 대게 되면요,
가장 먼 곳은요, 요 부분이 아니고요. 바로 어디가 됩니까? 내 몸을 타고 이동하는 곳이 제일 먼 쪽이 됩니다. 그래서 검정기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들이요, 내 손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다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전하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전하를 보면요. 이 전하도 이동을 하고 싶지만요. 바로 근처에 있는 이 플러스 전하와의 인력이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역시나 인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요 마이너스 전하를 띤 대전체의 청력 때문에요. 이 부분의 인력보다는 밀어내는 청력이 조금 더 강하더라 이거예요. 가깝더라 이겁니다. 가깝더라. 그런데 여기는 좀 멀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의 양만큼 마이너스의 전하가 남게 됩니다. 즉 여기에 만약에 선생님이요 플러스를 2개 그렸으면 여기도 마이너스는 2개, 플러스가 2개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이렇게 2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여기도 중성을 띠게 될 거고요, 여기도 중성을 띠게 되겠죠. 그러면 오므라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손가락을 떼면서요 대전체도 치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전하는 일단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전하는요, 지금 수치상으로 뭐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4개가 남아있는 상태일 거예요. 앞에 지금 4개가 남아있었죠. 여기 남아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요, 한 군데만 몰려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고루 흩어져야 돼요. 왜? 한 군데만 몰려있을 이유가 없죠. 대전체도 없고 손가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흩어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많은 상태죠. 이 부분도요 플러스가 더 많은 상태가 됩니다. 그럼 둘 사이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청력으로 해서 벌어진 상태가 돼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플러스 검정기를 만들었다, 또는요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플러스 검정기를 만들었다고요.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2갈래 길로 가는데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다시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이 검정기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는 역시나 그대로 있는데요. 마이너스 전하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청력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윗단계, 여기서 보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요 단계를 봐야겠네요. 다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성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요 다시 중성이 되고요, 이 부분도 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므라들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요 상태에서요 내가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는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한 개씩이라도 있던 것마저도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 부분은요, 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있는 플러스보다 훨씬 더 강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될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벌어져 있던 검정기가 더 많이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벌어지게 돼요. 즉 내가 요 단계까지요 만들었으면요, 요 단계에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오므라들게 되고요, 플러스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요 오히려 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더라? 바로 전하의 종류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조금 기억을 해두면요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글에도 보면요 여기에 관련된 글이 있습니다. 영상 강의 쪽 말고요 포스팅 그냥 해놓은 부분에도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